여렸고요. 어제부터 엄청 따뜻해졌는데 오늘은 비가 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이 조용한데 여러분 많이 놀러 오시고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고민과 책을 소개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이번 주 고민은 사실 엄청 오래 전에 붙어져 있던 고민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확신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기를 이라는 고민보다는 약간 희망을 적어놓고 가셨는데 이게 엄청 아래에 붙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이 책을 보면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조금의 희망을 얻은 책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치 있는 일을 확신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책방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시장 골목에 있으면 특징이 돈이 안 되는 어떠한 문화적인 활동을 왜 계속 하느냐라는 어른들의 질문들을 간혹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생각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과 혹은 책방을 왜 하는지에 대한 물음들이 한꺼번에 많이 올 때는 사실 이게 되게 가치가 있는 일이 맞나? 그러니까 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영위를 할 만한가? 뭐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상황들 때문에 많이 흔들렸던 적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로 내 생각이 흔들려서 괴로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은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해줬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너의 방향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 그리고 위로를 주었던 책이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특별 출연한 뭐라고 하지? EBS에? 대구 거주 현정 친한 동생인 유나님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거주하는 제가 왔습니다. 오늘 놀러 왔다고 했는데 같이 이야기해볼 만한 게 많을 것 같아서 왔어요. 그리고 이 책에 영업을 당해가지고요. 곧 구매할 예정입니다. 알기 전부터 영업당해서 네,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이 책은 꼭 읽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제목이 내내 읽다가 늙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세요. 분킨 사장님 자꾸 내내 읽었다 죽었습니다. 그 책 막 맞나요? 그러니까 죽어온 거 아니고 냐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잖아요. 사람이 되게 많이 웃더라고요. 제 이야기냐 내내 읽다가 늙는 저의 이야기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고독한 독서인 박홍규와의 대화라고 해서 박홍규 씨와 박지원 씨가 콜라보로 같이 한 대담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둘이 대담을 대담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보면 무리 짓지 않는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박홍규 교수가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영남대학교 교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저도 영남대 출신이어서 도대체 뭐지? 왜냐면 대구도 아니잖아요. 영남대가 경산에 있잖아요. 그쵸. 완전 보수 진영. 보수 진영에서 좀 찾아보니까 그런 보수 어른들 속에서 되게 이단화였네요. 진보의 성향을 많이 가지신 분인데 안에 보면은 뭐 보수와 진보도 결국엔 뭐 나쁜 거라기보다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나이 이분이 한 70이 다 돼가셨으니까 그때 나이에 생각할 수 없는 꼰대 마인드가 쫙 빠진 근데 자기가 꼰대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말을 해. 이것 또한 뭐 젊은 애들한테 거부감 들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기 객관을 잘 하시는 분. 이게 정말 엄청 깨어 있으신 맞아요. 깨어 있으신 분인데 되게 모르겠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홍보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굳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무튼 여기에 무리 짓지 않는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이분은 나이가 있으신데도 회식 뭐 이런 거 싫어하시고 무리 짓는 거 너무 싫어하고 패거리 문화 패거리 문화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거 너무 싫어한다 자기는. 그래서 엄청 시골로 들어가셔가지고 자기만의 자급자족하면 진짜 아직 농사 짓는데요. 농사 짓고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영남대학교 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대요. 그래서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뭐 연구하시고 뭐 이러이러한 그래서 150여 권의 책을 쓰고 번역했대요. 네. 엄청 번역 일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막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지 않았던 책을 먼저 번역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분이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그런 성향에 영향을 또 많이 끼쳤을 것 같아요. 많이 끼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오랜만에 약간 지적인 채널 보는 듯한 느낌, 프로그램 보는 느낌인데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인턴에 영화 인턴 보셨어요 혹시? 벤 아저씨 나오잖아요. 그 아저씨 느낌. 그리고 시네마 천국에도 알프레도라고 영사관 그거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런 진짜 어른이랑 대화하는 느낌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인터뷰어가 박지원 씨인데 그 인터뷰도 너무 잘하세요. 그만큼 지식이 되니까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둘 다 빵빵하신데 거기에서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과 자신만의 어떻게 보면 철학이 가득가득 담겨 있잖아요. 이 나이에 막 회식하지 말자 교수들아 막 약간 이런 거 얼마나 싫겠어. 회식하지 말자 교수. 칼럼도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쓰셨대요. 사회 비판하는 칼럼도 엄청 많이 쓰시고 그런 분들 사이에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만의 가치를 지키고 살아왔는지가 보여서 너무 좋았고 나도 이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되게 빨리 읽어보고 싶어요. 진짜? 영업을 이렇게 영업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혼자 오시면 끝나자마자 결제합니다. 혼자 오시면 이렇게 영업을 제가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추천사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이 책 내내 읽다가 늙었습니다에는 우리가 놓치면 너무나 아쉬울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정말 근데 맞아요. 놓치면 아쉬울 생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좋았던 거는 책이 글씨가 커요. 맞죠? 글씨도 크고 줄 이렇게 간격도 엄청 넓어요. 사실은 이 책이 이렇게 넓게 안 쓰고 글체만 조금만 줄여도 훨씬 얇은 책이거든요.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놓치면 아까운 생각들이 많고 되게 많이 적혀 있어요 지금. 엄청 많이 적어. 이것도 삘 받아가지고 제가 어떤 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대담 기획은 2018년 겨울부터 2019년 여름까지 경상북도 경산의 영남대학교 도서관과 박홍규의 자택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독서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크게 봐선 고독한 삶의 가치, 한국 사회의 병폐,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총 4가지 주제로 파생되었고 이 대담집은 그 이야기를 독서, 고독, 사회, 인간이란 4개의 키워드로 재구성한 기록이다. 4개로 그 대담록을 모은 것 같아요. 대담이 담고 있는 주제도 주제지만 나의 별별 사소하고 즉흥적인 질문에도 늘 막힘없이 술술 대답을 이어가던 그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다. 나는 최대한 그 기록들을 충실히 옮기려 노력했을 따름이다 라고 박지원 씨가 쓴 추천글인데 진짜 그래요. 뭔가 담백하고 깔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 글에서 뭔가 군더더기 없어. 막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재미없는 부연 설명 이런 것도 없고 진짜 되게 딱 깔끔한 딱 담백하게 정말 그들의 생각만 딱딱 적혀 있었어요. 그런 책이고 4가지 키워드로 구성을 했습니다. 반가웠던 거는 사실 그려볼 수 있었어요. 영남대학교 도서관이 어떻게 생긴지도 알고 중앙도서관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알고 경산 그 길도 어떤지 알고 이래서 되게 상상하면서 읽을 법한 그래서 저한테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유나님과 빨리 좀 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유나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독서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파트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책은 날씨와 공기처럼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작은 글씨가 박지원님이고 큰 글씨가 박홍규님의 정말 대화록이에요. 대화록. 근데 아까 왜 그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크게 쓰여진 그걸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책을 진짜 많이 읽으신대요. 정말 많이 읽으시고 퇴직을 하셨는데도 도서관에 나와서 책을 읽으신대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공감됐던 게 있는데 그 혹시 유나 씨한테도 내 인생 책 한 권 이런 게 있나요? 인생책이라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없다. 근데 저한테도 되게 많이들 물으시는 게 막 좋았던 책 하나만 말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좋은 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 좋은 책. 저도 그걸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딱 정의 내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날 맞아. 뭔가 그때그때 내 상황이나 내 감정에 따라 좋음의 기준이 바뀐다고 맞아. 생각해서. 맞아. 그래서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요. 좋은 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은 좋은 책 한 권만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 맨날 갱신돼요. 맨날 갱신돼요. 그러니까 이 책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이 책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좋은 책이 나왔으면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고 저도 좋은 책의 기준은 각자만의 기준이 있어서 굳이 나누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분도 단 한 권의 책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책과 영화가 있고 거기엔 다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권의 책을 읽어내는 사람의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책에서든 무언가를 배울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지만 특정한 책 한 권이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다? 저는 그런 식의 단 한 권의 책을 믿지 않아요. 그보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는 자기는 막 무슨 지정되어 있는 도서 있잖아요. 초등학교 지정도서. 그런 거 진짜 싫어하고. 뭐 이런 거. 저도 그리고 너무 어려워. 이제 보면 이 어려운 책을 초등학생이 어떻게 읽어?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게 있는 게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초등학생 때 나오는 맞아요. 거잖아요. 교과서에도 있지 않나? 근데 그 스토리만 알지 진짜 그 담긴 뜻을 모르잖아요. 이제 이 나이 돼서도 겨우 뭐 알까 말까 하는 건데 맞아. 그때 이게 맞아. 필독서라고 추천해줄 만한 그런 책의 내용이었던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문학이 너무 무분별하게 추천이 되면서 굳이 그 시대에, 그러니까 사고 분별력이 없는 그 시대에 접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이 접해지면서 그런 트라우마처럼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거부감 느끼게 할 수. 그래서 자기도 막 그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렸을 때 뭐 막 다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진짜 다독이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분이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아직도 그 부인분이랑 대구에 딱 하나 남았잖아, 독립영화관. 거기를 가신대요. 그걸 보는 순간 이제 이분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노인들을 위한 영화였는데 자기들밖에 없대요, 노인이. 그래서 아니 이건 노인을 봐야 되는데 왜 그럴까라는 안타까움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딱 진짜 공감됐던 말은 우리 문화라는 게 사실 대부분 다 청춘 문화예요. 어딜 가나 젊은이들과 학생들이죠. 도서관도 그렇고 미술관도 그렇고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극장도 마찬가지고요. 노인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문화적인 역사가 노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문화를 습득하지 못한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보다 젊은 분들도 바로 그런 문화를 충분히 익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업영화든 예술영화든 여러 층위의 다양한 문화를 즐기며 자신만의 취향을 개발시키고 도서관에 시험 준비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찾아와서 이런저런 교양서를 읽는다거나 사회는 분명 꽤 윤택해졌는데 그런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여유는 아직도 참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내용 되게 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70도 노인분이 하세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해하죠. 그래서 새로웠어요. 사실은 뭐 문화를 즐겨라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입시제도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과의 생각이 동일을 했던 게 우리나라 지금 우리 또래에도 책 안 읽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영화 안 보는 사람 진짜 많고 독립영화 안 보는 사람도 진짜 많고 그뿐만 아니라 영화를 안 보는 사람도 진짜 많고 근데 우리가 지금 가끔 어른들을 되게 왜 저래? 이런 거 되게 있잖아요. 왜 저렇게 하시는 거야? 행동은 왜 저래? 라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문화적인 혜택이나 사색을 안 하고 늙어간다면 똑같은 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고여있게 될 맞아요. 계속 깨트려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이게 비단 노인들의 문제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었다.
여기서 결론은 책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또 영어 네, 책을 읽어야 한다.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요즘 가끔 유나님의 글을 볼 때마다 아, 이 친구가 되게 많이 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떤 글이지? 그냥 약간 그 인스타 유나 이미지로 가시면요. 여러분 여기 태그 달아드려야겠는데. 태그 네. 달아주세요. 가시면 그 자기가 사실 글을 써내리는 행위가 잘 쓰고 아니고를 떠나서 뭔가 그 유나님만의 생각들이 정립되어 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더 정리되니까 제가 더 이걸 확장시키고 집중이 많이 터진 맞아.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러니까 관련 있는 분야 아닌 것들도 계속 접해보려고 하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응원보처럼 유나는 성공할 거야. 성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유나님한테도 이야기를 하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도 있고 가장 부러운 건 이때가 세상이 제일 재밌어요. 되게 재밌잖아요. 막 그쵸, 재밌죠. 그 현실적인 건 좀 배제하고 약간 외국 건 너무 재밌잖아요. 새로운 그쵸. 새로운 것도 너무 많고 내가 보는 시각이 트이니까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내가 트이는 거지 뭔가 주변이 더 새로워졌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고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무리짓지 않는 삶, 고독. 자기는 고독이 너무 좋다는 거죠. 저도 고독을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유나님 어떻게 고독을 좋아하시나요? 외로움이랑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다르죠. 자발적인 고독. 이게 스스로 고독의 시간이 있어야 내가 조금 채워지면서 정화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고독이 진짜 자발적인 고독. 그래서 저는 그 일요일에 휴무에 쉬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휴무인데 절 부르지 마세요.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미팅 같은 것들이 잡힐 때가 많아요. 그냥 쉬는 날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면 사실 그 다음 주에 영향이 너무 많아져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못 쉰 거예요. 맞아요. 이게 꼭 뭐라 그러지? 필터링 해줘야 하는 때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계속 누적돼서 다음 일에도 되게 지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회사에 그 주 5일제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그리고 9시부터 6시에 삶이 되게 좋구나라는 것도 뭐 분명히 장단점이 있겠지만 자영업과 회사원을 둘 다 해보면서 어느 정도의 생활 패턴과 흐름들이 정해지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사실 프리랜서들 하면 되게 삶이 엄청 꼬이잖아요, 시간이. 어떠세요, 프리랜서에서? 그래도 저는 프리랜서가 좋아요. 진짜? 왜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일정하진 않지만 내가 그 시간을 조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거에 대한 주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주체성이 회복되고.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자유가 있거든요. 자유가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워요. 진짜 제일 어려워요. 좋은데 제일 어려운 거. 그래서 어떤 사장님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했던 게 혼자 이렇게 프리랜서를 하거나 사업을 할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자유가 아니라 자율이래. 나 혼자만의 내 규칙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느냐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진짜 공감. 이건 누가 나오라고 시켰어? 내가 나오라고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런 의지가 진짜 꼭 있어야 되는 거. 진짜 있어. 그리고 의지랑 낙천적인 마인드. 긍정을 넘어야 돼. 약간 되겠지 뭐. 안 되면 안 되고. 맞아. 낙천을 넘어서 언젠간 내가 잘 될 거야라는 긍정을 넘어서 언젠간 난 잘 되고 말 거야라는 그게 확실히 있어요. 근자감 같은. 그게 멘탈 영향에 엄청난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현타가 오는 이런 게 또 있지 않겠어요? 요즘 저는 그런 긍정과 낙천을 좀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내던져졌잖아요. 그러면 내 긍정을 앗아가는 현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이 현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든 세상에 내 긍정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지킬 건가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카롱 먹으면서도 지킬 거잖아요. 그런 거.
이거 하나로 행복해야 된다니까. 정말 사소한 거 아니면 그냥 일 외적인 거에 나한테 즐거움 주는 그런 행위들 맞아.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행복이. 그래서 막 그런 거 막 항상 뭐 자기소개서 뭐 이런 걸 때 취미 적는 그런 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거에 되게 무의미하다 생각했거든요. 이게 왜? 싶었는데 이제는 진짜 취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 취미를 통해서 느끼는 내 감정 요런 게 큰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맞아. 그래서 이 친구는 오늘 곱창을 먹으러 왔거든요. 서울까지. 이승장 그런 거지, 맞지? 그쵸. 친구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는 그게 되게 크고 그런 지켜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 갑자기 한숨을 쉬시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곱창 먹으면 소맥 한번 되죠 뭐. 그리고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 이미 자기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즉 자기가 살아온 가치관이 스며들어 있는 학교나 동네 같은 단위 사회 속에서 암묵적으로 결정된 가치관을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이미 내가 여기에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게 작은 정말 단위가 나의 가치관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쳐서 과연 진짜 이게 내 생각일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다른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을까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우리한테는 자신의 생각이라는 게 없대요. 그 그렇죠. 생각도 그 또한 누구한테서 들은 게 뭐 이렇게 입력이 된 거지 내 스스로 터득한 생각이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할수록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 그렇죠. 근데 정말 세상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 쪼개보면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게 저도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지 않나, 성숙된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어제 저도 책을 읽어드립니다. 그 프로그램 봤거든요. 거기서 로봇 막 이야기 나오면서 4차 산업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나는 인간이고 싶다라는 그 계속 게스트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끝까지 인간이고 싶은데 그거를 계속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주체성을 회복해 가는 거. 사유하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번 깨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다고. 그게 가장 큰 도구가 책이지 않을까. 기승전책. 네,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어려워요. 책을 읽는 게. 진짜 많이 다독을 하다 보면은 다독까지 아니 한 달에 한 권만 읽다 보면은 그게 정말 이거 읽고 생각해보고 그 과정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장님한테 막 이렇게 어려운 책 어떻게 왜 읽냐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걸 안 읽으면 뭔가 그냥 내가 깨어지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공부처럼 뭔가 읽을수록 느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책을 읽잖아요. 이분도 다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결국에는 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책을 읽고 내가 그렇게 새로 생각을 해보면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이어져. 책 내용이 이어지고 이 친구 방탄소년단의 그런 가사까지 이어진 게 맞아. 맞아. 어떤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그게 인셉션 이번에 또 재개봉했잖아요. 그건 전 이제 처음 봤거든요. 영화에서. 근데 그게 딱 무의식에 관련돼요. 그렇지. 근데 또 그 사람 무의식 책을 막 읽었고 그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중요한 거죠, 진짜 지식이. 제가 보다가 실패했던 게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지식들이 조금 있고 보니까 바로바로 연결이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세계가 넓어지는 것 같아. 내 세계가 넓어지는 것 같은데 또 그 이야기에 이어서 약간 공감했던 게 뭐냐면 그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을 제가 쓰잖아요. 근데 남자애들이 거울을 너무 오랫동안 본대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화장실에 갔는데 볼일을 다 보고 나왔는데도 머리를 만지고 있더래. 그래서 그때는 막 거울을 깨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해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그 사람 그 학생한테 뭐 무슨 말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거울을 깨버리고 싶은 마음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또 연결을 하냐면 거울을 깬다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의 현재 모습에 도취해 있고 자기 세계에 너무 한정된 젊은 학생의 자기애를 좀 깨고 싶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소름 돋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냐고. 근데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어지긴 하는데 이분이 또 하시는 말이 네, 젊은이들에게 제가 항상 하고 싶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세계를 좀 더 폭넓게 파악하고 언제나 지적인 호기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것이요. 모든 젊은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만났던 꽤 많은 학생이 보통 생각하는 범위가 너무도 좁은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교수님의 수업도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근데 분명히 이분 어딘가에서는 만났지 않았을까요, 제가? 스쳐 지나. 도서관에서 스쳐 지나갔을지 않을까. 이분의 사진이 아까 있었던 것 같은 아닌가?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실은 그때는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대학생의 김현정은 사실 이런 지식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을 글쎄요, 그때 교수를 만났으면 제 인생이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뒤에는 정치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엄청 대단한 일이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근데 여기에서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모든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겨서 자기 문제화가 될 수 있어야지 그것이 더욱 근본적인 정치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권력과 정치 문제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성의 계기와 자기의 문제로 소화하지 못하는 지점도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막 이슈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러잖아. 아유 저놈들 또 저러네. 정치가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정치적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저게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끼치고 내 문제로 될 것인지까지 연결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정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치가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요즘 왜 애들이 안정적인 삶만 추구하는지에 대한 문제점들도 분명히 나와 있고 한 내용입니다. 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 책일 것 같아요. 엄청요. 그리고 아까 빠졌는데 왜 이렇게 자간도 넓고 크냐면 이거예요. 노인들이 이런 걸 읽어야 되는 노인들의 책이잖아요. 노인의 생각이니까. 그리고 그분도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빽빽하게 읽으면 못 읽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큰 글씨로 자간을 넓힌 것 같아요. 아까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노인들의 영화는 노인들이 봐야 돼. 근데 왜 안 보니?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 또한 사실은 노인들이 봐야 돼요. 왜냐면 자기들의 총 기록물을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적어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확연하게 차이 나잖아요. 글씨체랑 자간이 진짜 넓어요. 그래서 보기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보기 편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따뜻해지는 느낌? 가끔 우리 그냥 현타 오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맞나. 맞아. 어떠세요 요즘? 요즘은 그래도 좀 안정되긴 약간 해탈했죠. 해탈의 단계가 와요. 하다 보면 이게 반복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굳이 가치 없거나 틀린 방향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멋지게 내 주관을 가지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와 함께 이렇게 어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지원님의 그 지식도 부럽다. 진짜. 우리는 약간 듣고만 있을 것 같아. 방청객. 백분 토론회 그 뒤에 있는 애들 알죠?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이분처럼 대화를 잘 하면 좋겠다. 진짜 찐 어른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이슈가 많이 되셨던 분일 거거든요. 사회 비판 칼럼도 엄청 많이 쓰시고 아무튼 교수들 사이에서는 되게 미움도 많이 받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 나이 때, 그 시대 때는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엄청 고백적인 글도
많고 아무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사색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읽어봤지만 강추할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제 곧 읽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지금 세상 친구분들에게, 세상님들에게 마지막 멘트로 마무리할게요, 유나님의. 여러분, 책 구매는 지금의 세상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지세에서 이 책을 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